시대적으로 현대인들과 소통하는 법을 찾기 위해서 디자인이라는 장르와 우리 전통 붓글씨가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게 된 거예요. 꼭 붓글씨를 쓴다고 그런 어떤 뭐 수염 기르고 한복에 상투 틀고 있고 갓 쓰고 꼭 그래야 되나? 그래서 뭔가 시대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게 되는데 항상 글씨 작업을 하면서 쉬지 않게 꿈을 꿔왔던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큰 빌딩을 보는 순간 꿈을 꾸죠. 저 건물에 내 작품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응? 야, 저 하늘을 나는 저 비행기에 내 작품을 실어서 전 세계로 날려보내면 어떨까? 막 그런 꿈을 계속 꿉니다. 그래서 그 꿈을 꾸는 것만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도 한 발 한 발 한 발 뛰고 걷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캘리그래피가 뭐냐? 그 캘리그래피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래요. 그래서 칼로스 그라피라는 말인데, 칼로스라는 말은 뷰티, 아름답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뒤에 그라피는 뭐야? 문자. 그래서 아름다운 서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양에서는 그냥 아름다운 서체, 화풍, 서풍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예술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예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붓글씨 서예를 한국에선 서예라고 그러는데 중국에선 서법이라 불러요.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불러요. 그래서 같은 예술인데도 부르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러면 동서양의 글씨 문화에 대한 차이점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구의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펜으로 쓰고 있는 서양의 문화가 있다면 붓으로 표현하고 있는 동양의 문화. 그래서 우리의 그 붓으로 되어 있는 그 모필이라는 그 도구는 감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런 특징을 살려서 글씨를 쓴다면 어떨까? 이거는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항상 장난감 사달라고 알랑방구를 낄 때 꼭 편지를 써요. 아빠 사랑해라고. 직관에는 또박또박 쓴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아이가 쓴 아빠 사랑해라는 글씨 속에 사랑이라는 글씨를 제가 이렇게 담아봤어요. 그런데 글씨 조형은 똑같은데 여기에 제가 붓으로 옷을 입혀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시각적으로 조형은 똑같아. 그런데 뭔가가 다르죠. 우리 한글로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한글이 과연 어떤 걸까 또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 의성어라는 거 알죠? 네. 이 글씨의 형태를 질감이나 형태를 잘 봐요. 이 소리하고 맞나? 흐드득. 어울려? 아니요. 이 느낌은 뭔가 뚝뚝뚝뚝 깍두기 무 쓸듯이 나무 토막 쓸어대듯이 뚝뚝뚝 끊겨있는 소리야. 우두둑. 끊기는 소리. 그죠? 네. 다 같이 하나 둘 셋. 두둥.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소리라는 것을 한글의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할 수가 있네. 그 느낌을 대변해 줄 수가 있네. 근데 이번에는 과연 형태를 닮을 수 있을까? 우리 한글이? 똥의 어떤 모습을 보는데 얘를 똥 이러면 어울리나?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 똥 길게 똥 짧게 가면 짧게 가서 점을 찍었겠지. 얘가 길잖아. 그래서 다 같이 똥 그렇지. 응? 어때? 멋지지? 응. 얘를 가늘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다 같이 주먹 올리고 또옹 그래. 이런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소리를 닮을 수도 있고 형태를 닮을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우리 한글의 우수성입니다. 특히 소리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한글은 소리음으로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래서 어떤 외국의 문자보다도 더 우수한 표현을 할 수 있고 기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한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자료는 너무 많아요. 그 이야기들은. 그래서 근데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만 하고 자,
자, 보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나무젓가락인데, 나무젓가락으로 글씨를 쓰면 어떤 느낌일까? 어? 한번 써본 적 있니? 없지? 예? 자, 그냥 일반적으로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먹을 묻혀서 글씨를 써보면, 그치? 광고의 어떤 서체, 카피 서체 같은 걸 표현할 때 이런 작업을 하는데, 여기서 비틀어서 나오는 이 옆에 날, 얘를 갖고 글씨를 써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때? 두껍게 나오고, 세워서 쓰면 얇게 나오고. 어때? 뭔가 겨울에 메마른 나뭇가지 같은 느낌이 나오지. 기우직의 면봉을 가지고 글씨를 쓰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설거지 할 때 나오는 수세미예요. 이 수세미는 어떤 느낌이 날까? 이 도구들에 따라서 질감이 달라지니까 글씨의 맛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연습했던 거 제가 보여드린 거 하나씩 여러분들이 직접 체험하실 거예요. 예. 자, 자리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본인들 이름 써봐. 쓸 때의 느낌을 잘 생각하면서. 다 글씨 잘 쓰네. 자, 이번에는 이게 반 잘라진 나무젓가락을 갖고 한번 표현해봐요. 좀 더 펠리그라피를 들고. 나무야. 면봉을 가지고 쓰는데, 사인펜, 여러분들 그 펜글씨 잘 쓰지? 펜글씨하고 같은 느낌으로 써보세요. 야, 너 왼손. 그렇지, 잘한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쓴 거를 소리내서 읽어보기. 도구를 바꿔서 이쑤시개로 한번 써볼게요. 응? 도희도 해봐. 야, 큰 글씨는? 네. 그렇지. 어디 두 개가 좀 비교가 돼요? 작은 글씨 한번 보자. 이 봄은 뭐야? 멀었어요. 뭔가 궁금한 거야. 봄? 응? 봄? 이 봄은 뭐야? 봄? 이렇게 올렸는데 이건 뭐야? 봄! 딱 하나만 써보세요. 하나만. 글씨가 부끄러워 보여. 응? 봄? 이 느낌?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되게 제가 커진 느낌이랄까? 중학교 때랑 다른. 봄하면 느껴지는 게 좀 많아서 되기 싫은 것도 있고 됐으면 하는 것도 있고 좀 그래서요. 이게 꽃 봉오리 이렇게 봄이면 새싹이나 피니까 꽃 봉오리 표현한 거고, 이거 옆에 이런 건 봄비를 표현한 거예요. 여기 밑에 있던 동물들이나 꽃 같은 것들이 이제 봄이 돼서 위로 올라오는 느낌. 굉장히 멋졌지만 이거는 나비의 날개예요. 그래서 봄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봄을 슬픕니다. 박수! 자, 여러분들 이제 저한테 궁금한 거 많죠? 네. 그래서 지금 시간부터는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봐. 네?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에서 다 얘기를 해줄게요. 서예 하고서 캘리그래피 하셨다 했잖아요. 근데 서예는 어쩌다가 서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작했거든. 그때는 굉장히 말썽장이라 어떻게 하면은 좀 침착한 학생을 만들 수 있을까? 또 선생님도 고민하셨고 부모님도. 그래서 서예학원에 강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칭찬과 또 뭔가 자꾸 연습해서 대회에도 나가고 상도 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정말 잘하는 거구나, 천재인가 보다, 그러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게 나의 직업이 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늘 항상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그 성과는 꼭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 꿈은 이루어진다. 예. 그럼 캘리그라피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대학 다닐 때 또 서예를 전공하고 또 우리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러는 거야. 전통 서예를 하면 배고프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어떤 선입관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이 전통의 이 붓글씨를 세상밖에 알리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이 문화를 만들자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캘리그라피 하실 때 영감은 어디서 오셨어요? 아, 영감은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정말 나랑 정말 다른 장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그래서 저는 노래를 못해요. 그렇지만 노래를 잘하는 가수를 만나고, 저는 연기를 잘 못해요. 연기를 잘하는 배우를 만나고, 그렇게 해서 늘 항상 내가 갖지 못한, 채우지 못한 장르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교감하면서 그 시장에 대한, 문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고 그 안에서 영감을 얻어내죠. 캘리그래피가 예전보다 많이 알려지면서 저 또래 애들도 관심을 가지는데 막상 시작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다들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그런 직업에 관심을 가졌을 때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굉장히 또 아주 예리하게 꼬집어 준 건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는 관심이에요. 관심. 내가 하기 싫은데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저거 참 관심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배움에 대한 거나 표현에 대한 거는 그 에너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은 관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가졌다면 실천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용기를 내서 뭔가를 새로운 거에 대한 배움을 익히고, 배워서 익히고, 또 노력하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멘토가 중요하다겠죠. 그래서 그 멘토에 의해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방식. 근데 그 중에서는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자기에 대한 표현법. 오늘 우리가 잠깐이지만 체험하면서 느낀 게 뭐야? 표현이었잖아. 그런 거는 어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갖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제스처를 취하고 소리를 내고 연기를 뭔가를 표현해냈을 때 그게 작품으로 묻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용기를 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먼저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도구로 글씨 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캘리그라피라는 게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캘리그라퍼님을 만나서 직접 체험해보고 얘기도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캘리그라피는 그냥 글씨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도 쓰이고 나를 표현하는 그런 예술적인 거라서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정말 순수한 아이들에게 과연 그 아이들의 감성의 진실성을 그대로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감성이라는 것을 자꾸 어떤 교육에 의해서 묻어갈 게 아니라 그 개성을 좀 더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의 그 색깔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왔으면 좋겠고, 또 그런 사회가 또 아이들의 꿈을 그대로 현실로 이어져 줄 수 있는 그런 밝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